그래서 이제 CCTV 접속을 1000차례 가까이 했거든요. 12월 3일 오후 5시 29분부터 그날 밤 선포 전 밤 10시 26분 142차례, 그리고 비상계엄 발표 직후 밤 10시 35분, 그리고 국회에서 병력 철수한 지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한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군인의 아이디로 한독수가 열람한 것으로, 이렇게 강 큰 사람이 한독수랑 그리고 지금 장관밖에 없거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렇게 간 큰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요. 간 크게 이렇게 CCTV 접속을 한 사람은. 자, CCTV 접속하면서 빨리 대통령 권한대행만 꿈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총리로서 부적격인 만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무위원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공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열대로 순서대로 하면 되고, 만약에 총리직 공석이 되면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과 총리 권한 대행을 겸하게 되는데, 굉장히 책임감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한독수보단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보긴 하지만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분들 보면은 한독수보단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비상계엄에서 스펙트럴이 없잖아요. 그런 돌아가신 분도 없고 상해를 입은 분도 없기 때문에 계엄이다 볼 수는 없어요. 뭐 상해를 입거나 스펙트럴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 할 수는 없다. 껍데기만 비상계엄이었을 뿐 속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국회 가결이 되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를 꾸민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계엄을 선포하면 그 자체로 더 이상은 이 대통령직의 미련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직에 미련 없이 희생해서라도 뭔가 실체를 까발려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이거를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이런 계엄 선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엄 그런 선포를 바라고 원했던 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고 싶은 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엄령 부대원들이 컵라면을 먹었단 말이죠. 그 외의 것도 먹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컵라면 먹을 돈을 챙겨간 계엄령 부대원들도 CCTV도 편의점 CCTV도 확인을 해야 되고, 무슨 돈으로 먹었는지 정말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누구를 검거하려고 간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려고 간 거기 때문에 계엄령이라고 이것도 보기도 애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장관 후임도 할 사람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수혜 입은 자가 이제 한독수랑 오세훈이죠. 묻혔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계엄령이 성공하면 안 되고 실패해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한덕수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고 함정을 파놓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덕수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5분 10분 내로도 해제할 수 있었던 한덕수가 계엄령 해제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선관위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투명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뇌물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조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굉장히 전자투표와 종이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될 정도로 약간 차이가 크다면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복 체크를,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곳이 중앙선관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26억 3천여만 원 세금을 9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었는데 21대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각 정당에 집행된 그 마지막 경상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의석수가 그때 155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대로 51억 6,265만 4천 원을 이제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5월 14일 기사이기 때문에 올해 받은 거죠. 올해 5월 14일 날 지급을 한 거죠. 올해 5월 14일 날. 그래서 21대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40.87%를 더불어민주당이 챙겼고 국민의힘은 38.79%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48억 9,951만 4천 원을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거죠. 그리고 6개의 의석, 녹색정의당은 그때 7억 413만 2천만 원을 받았고요. 5석, 새로운 미래는 6억 9,525만 8천 원을 챙겼습니다. 4개 의석, 개혁신당은 3억 2,973만 3천 원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은 그것은 다 이게 세금 다시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돌려줬잖아요. 그 사기꾼이죠. 한석인 정당들의 보조금 조국혁신당은 5억 2천만 원, 5억 2,752만 원을 챙겼고요. 진보당은 2억 7,140만 6천 원을 챙겼습니다. 자유통일당 3,317만 1천 원을 챙겼고 기본소득당은 748만 1천 원을 세금을 챙겼다라는 것이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투표를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국민 세금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랑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임기도 4년으로 맞추고 한 번에 동시에 치러야 되고 그리고 전자투표와 종이투표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종이투표에서 혹시 부정이 있는지 전자투표에서 부정이 있는지를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종이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까지 한 번에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고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도 체크를 해서 부정선거에 그런 모든 것을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낸 황금포는 뭔가 본인이 자진해서 냈기 때문에 이것은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명태균 씨는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고 계엄 성공했으면 총살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 중고폰이라고 하지만 이 황금폰은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김종희와 통화한 그 결정적인 폰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김종희가 굉장히 책사로 뛰었고, 이 명태균 씨가 김종희 덕분에 벌인 일이 많아요.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생활비를 김종희 때문에 받은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벌인 일에 대부분이 김종희의 그런 신봉으로서의 한 일이기 때문에 이 김종희와 통화한 그 중국폰이든 투지폰이든 선불폰이든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스사이드 하려고 했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냥 쇼에 끝났다라는 것이죠. 스사이드 했다가 오립을 내밀고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말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은 계엄을 선포했어도 본인은 빠져나가기 위한 여러 장치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배신을 해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한독수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을 했고 이 관련 수사 피의자 신분 한독수는 권한대행을 맡기에 부적합하다. 피의자 신분 한독수는 정부조직법상 권한대행을 맡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서열순위 2순위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서열대로라면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렇게 순으로 가는데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공석이기 때문에 이 장관들이 하나하나씩 순번이 이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이 대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다할 그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마다하지 말고 그거 수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행정안전부 장관, 뭐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안 가도 대통령 권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덕수 때문에 한덕수가 빠져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로만 끝나있기 때문에 계엄군 부대원들이 마음 편하게 편의점 라면을 습격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방조했다, 항병했다라는 것으로 빠져나가고 싶겠지만 어쨌든 라면 먹은 거 갖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라면 먹을 돈을 처음부터 챙겨갔다는 자체가 한덕수의 뒷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한덕수는 계엄령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꿈꿨기 때문에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고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상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한덕수는 할 자격이 없다. 이번 사태로 한덕수만 최대 수혜자가 됐기 때문에 최대 수혜자가 범인이거든요. 그러면은 계엄 사태 최대 수혜자 한덕수는 주동자이기 때문에 협력자이고 관여자이기 때문에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대통령의 그런 계엄령을 10초, 1분, 10분, 30분 내로 차단, 해제할 수 있었는데 한덕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덕수가 주동자이다 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